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되었고요.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부 주문 정보고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모든 고객 정보가 털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 직원이 중국 국적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 이미 한국 떠나버렸고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더 있습니다. 최초 해외 서버로 정보가 무단 유출이 된 건 올해 6월이었고 5개월 동안 정보가 노출되었어요. 5개월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유출 규모도 처음에는 계정 약 4,500개라고 발표되었지만 조사 후에 밝혀진 걸로는 약 3,370만여 개로 7,500배나 많았거든요. 근데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이긴 한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쿠팡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쿠팡의 지주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예요.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쿠팡 글로벌 LLC에서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지분으로 갖고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상장 법인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유치와 자본 조달이 쉽고 중간 지주 회사를 통해 글로벌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쉽죠. 또한 이런 구조가 상위 지주회사와 쿠팡 한국법인이 분리되어 실정법이나 노동법 등 리스크 분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IT 쪽은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인도계나 중국계가 거의 다 장악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쿠팡 내부 직원이었던 작성자의 글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글에서는 IT 인력이 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매니저는 거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번 사건도 고객 개인정보 운영 주체는 쿠팡 한국법인이지만 쿠팡의 이런 글로벌 구조가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법인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하더라도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비인가 접근이 가능할 경우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사건도 내부 권한 기반으로 접근되어 정보 유출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쿠팡의 이런 글로벌 지배 구조가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에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으로 김범석 의장은 책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책임의 주체가 되며 다양한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쿠팡의 경우 쿠팡 한국법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여서 신고, 조사, 과징금의 대상은 한국법인 대표에게만 해당하죠. 미국 법인은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존재하거든요. 쿠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따로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책임은 쿠팡 한국 법인에만 있기 때문에 굳이 최고 경영자가 나서서 사과할 이유가 없죠.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큼지막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4월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되는 대규모 사건이 발생되면서 대기업이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여론이 일게 되었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SKT의 경우 국내 통신사 중 가입자 수 최다의 국내 1위 통신사였잖아요. 유독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이 약하고 배상액도 적고 한번 터지면 뭔가 크게 터지는 것 같은데 사실 법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체감적으로 센 건 유럽법이에요. 이 GDPR법에 의해 벌금을 맞게 되면 잘못하다간 회사가 한순간 휘청일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2023년에 메타가 EU 데이터 이전 문제로 12억 유로, 하나로 약 1조 7천억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법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수준이나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단계적 행정지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로 벌금을 매기거나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선 기회를 먼저 한번 주거든요. 이런 시정 우선 구조이다 보니 집행 자체를 세게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또한 과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2000년대 초기 싸이월드 네이트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실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배상액이 상당히 작은 수준이죠.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디지털 의존도가 엄청 높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모바일 배달 문화로 인해 특정 플랫폼에서 정보가 집중되면서 편리하지만 보안 침해 시 피해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문화가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생적으로 민간, 공공서비스에 폭넓게 쓰이던 단일 식별자거든요. 2014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수집 금지가 도입되었지만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모든 서비스에 본인 인증용으로 필수로 거의 사용되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고정 아이디에 연결되는 문제를 낳게 돼요. 이로 인해 데이터 간의 연동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한번 털리게 되면 여러 서비스가 위험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다시 쿠팡 이야기로 돌아오면 현재 유출된 정보 특성상 가장 위험한 2차 피해는 스미스, 보이스피싱 같은 사칭 범죄입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조치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쿠팡 본사 전체 매출 중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된 매출임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고객에 대한 확실한 보상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쿠팡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